일단 여러분들 선물을 여러분들 매매를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주기 변동성입니다. 자, 주기가 뭐죠, 여러분들? 주기는 사이클. 그죠? 사이클. 여러분들 그 바깥에 운동할 때 타는 그 사이클 말고, 자, 이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순환, 그죠? 경기가 순환하듯이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주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매일매일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주기, 그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은 가격의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큰 변동폭이며 주기적인 특성을 갖는다. 즉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량이 활성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자, 이걸 여러분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선물은 24시간 동안 매매가 가능하죠. 24시간. 근데 다 똑같은 24시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에 따라서 뭐 오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 크루드 오일 여러분들 그 주유소 여러분들 매일 들리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름을 넣을 때 쓰는 그 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유도 이제 대표적인 선물인데, 그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도 예전에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는 패권이 중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시간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오일의 변동폭이 이제 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샌드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여러분들 다 시장을 잡고 있다, 패권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장세가 예전에 중동이었다가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시간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대통령이 집권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일단 주기 변동성이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종목마다 장세가 있습니다. 그죠? 장세. 그 장세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장세는 뭐냐면 변동성, 즉 시장이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죠? 혹은 떨어질 만한 그런 변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변동성이 있어야 여러분들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변동성이 없으면 매매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자,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그래서 해외 선물과 FX 마진도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외환 거래입니다. 이 24시간 동안 거래되며, 특히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장보다는 미국장 개장이 되는 23시 30분, 서머타임 해제 시 22시 30분부터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FX 마진 같은 경우는 해당 나라의 주간장에서 활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주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한 11시가 되겠죠. 밤 11시. 그죠? 따라서 24시간 모든 상품의 거래량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주기적으로 감소하고 활성화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 여러분들 대세, 그죠? 대세라고 하는 게 뭐죠? 어떤 게 유행했다가 다시 한번 꼬꾸라지고, 그런 게 대세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거래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거래량이 딱 들어왔을 때는 추세가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거래량이 확 줄어들 때는 시장이 좀 좁은 흐름을 움직이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특성을 주기 변동성 지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주기 변동성 지표는 여러분들 뭐 남들이 만든 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특허로 등록이 돼 있고, 자, 보시면 일단은 크루드 오일에 대한 주기 변동성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차트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왔다 갔다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약간 위로, 그죠? 이제 변동폭이 좀 강해졌던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아래쪽으로 변동폭이 강해졌어요. 마이너스 1.38% 정도 빠졌는데 한계약으로 해서, 자, 주식은 여러분들 주지만 선물은 최소 단위가 계약입니다. 계약. 그죠? 계약 관계예요. 그래서 한 계약당 78만 원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얼마 만에? 대략 한 2시간 만에, 2~3시간 만에 78만 원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위아래로 보합할 때 그때 1.12% 정도 왔다 갔다 움직였다.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로 한 계약 정도 해서 한 50만 원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래로 변동폭이 강해졌던 구간인데 이거는 한 1.83% 정도 빠졌다. 그래서 한 계약 정도 해서 한 103만 원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위로 변동폭이 강해진 구간 있죠? 한 4.97% 정도 상승했는데 이거는 한 계약당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수익 구간이 났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 지금 수익 난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죠? 지나간 차트 보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 지나간 차트도 지나간 차트지만 이거를 실제로 거래량과 변동성을 통해서 실제 그 원리를 여러분들 입각해서 보여드리면,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납득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일을 통해서 수익을 낸 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 자,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뭘 배웠죠? 방금 전에 주기 변동성이라는 거 배웠죠. 자, 주기 변동성 뭐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근데 가격 변동성은 추세의 방향입니다. 추세의 방향. 추세의 방향은 여러분들 상승 혹은 하락 이렇게 방향이 잡혔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래량에 따른 가격의 오르내림에 비교적 포괄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다면, 가격 변동성은 단순히 가격의 오르내림뿐만 아니라 가격의 관성이 더해진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의 관성. 자, 관성은 뭐죠, 여러분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물리적 특성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한번 나오게 되면 계속 추세가 나오려고 하는 관성, 그죠? 그걸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격 변동성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거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추세가 나오려고 하는 관성이 생겼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자, 말은 조금 어려운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주기 변동성, 가격 변동성. 자, 주기 변동성은 거래량, 그 다음에 가격 변동성은 뭐다? 추세의 방향성. 자,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도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매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매수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장의 흐름만 파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가장 여러분들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어떤 주식을 매수를 했든 아니면 선물을 매수를 했든 코인을 매수를 했든 그냥 단순하게 이평선 매매라든가 아니면 뭐 MACD, 뭐 RSI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이게 정말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강하게 떨어지는지 아니면 내가 고점에서 상투를 잡았는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그 차트가 그림이 좋아 보니까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누구한테 리딩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 물론 좋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차트, 이 가격 변동성과 주기 변동성에 대해서 배우신 다음에 이 차트를 실제로 이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만 알면. 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가격 변동성은 주기 변동성처럼 꼭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자, 주기 변동성은 주기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근데 가격 변동성은 주기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아요. 즉, 추세가 나오는 구간도 있고 추세가 안 나오는 구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세가 나올 때는 굉장히 3일 연속으로 계속 뭐 상한가를 치든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추세가 계속 나오는데, 자, 추세가 안 나올 때는 매매를 하고 싶어도 계속 박스예요. 자,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매매를 할 때 횡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횡보 구간, 강하게 보합하는 구간 여러분들 매매하면 손실만 나요. 매매 수수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추세가 명확하게 잡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배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가격 변동성 지표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가격 변동성 지금 추세가 방향이 상승으로 지금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호주 엔입니다. 호주 엔. 호주 엔은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처럼 그 호주 달러와 엔에 대한 환율을 나타낸 겁니다. 자, FX 마진 거래는 여러분들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채권 시장 다음으로 커요. 채권 시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이 좀 큰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 계약 기준 80만 원 정도 수익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80만 원 수익을 내려면 주식으로 매매하려면 여러분들 8%, 일반적인 1000만 원 기준으로 8%입니다. 그죠? 1000만 원 기준 8%면은 그죠? 500만 원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16%를 먹어야지 80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죠? 200만 원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게 돼 250만 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32% 이상 수익을 내야 80만 원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80만 원에서 수익을 내기가 좀 그림의 떡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은 여러분들 해외 선물은 단돈 50만 원, 단돈 100만 원 가지고도 여러분들 8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사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 투자에 대해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대학생까지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위아래 0.8% 이상 해서 한 60만 원, 5만 원 정도 수익권이 두 번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로 한 1% 정도 상승을 해서 한 계약 기준 90만 원 돈 벌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논외지만 저희 지금 수강생인데 나이가 지금 25살이에요. 25살. 제가 알기로 지금 대학생인데 아직 지금 휴강이어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있는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 6천만 원 벌었습니다.
얼마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자, 300만 원 가지고 6천만 원 벌려면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거의 한 2000% 이상 수익을 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300만 원 가지고? 일반적으로 주식은 불가능해요. 코인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선물은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방향성만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가격 변동성에 대한 거 보이시는데 지금 아래쪽에 보게 되면 가격 변동성 지표가 나와 있잖아요.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맨 아래에 지금 초록 색깔 띠로 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다? 추세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 색깔로 지금 보게 되면 우하향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간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추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추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추세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떨어지든 올라가든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활성화되면서 추세가 또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위아래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고, 자,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에서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해봤자 손실밖에 안 나니까. 세 번째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들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매를 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보거나,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뭐 약간 좀 쉬시는 그런 타이밍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 이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전고점을 이탈하면서, 그죠? 전고점을 이탈하면서 실제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왔습니다. 활성화. 이 말은 뭐냐면, 자, 전고점 이탈하면서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고점 이탈하면 무조건 상승인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전고점 이탈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주식을 통해서 혹은 선물 통해서 여러분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없겠죠. 그죠? 아닙니다. 은근히 거짓 돌파가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변동성을 여러분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격 변동성 지표를 통해서 전고점 이탈만 보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보여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추세가 방향이 하락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물은 여러분들 숏셀링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즉 떨어질 때도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그죠? 지금 맨 위에 골드 종목인데 지금 추세가 올라가면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약간 부합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저 구간에는 주기 변동성 활성을 하지 않았던 구간입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빨간 색깔로 지금 부합하고 있는 구간 있죠?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1.11% 정도 하락한 구간이 있습니다. 한 계약 기준 170만 원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한 계약 기준. 자, 저거 여러분들 얼마 만에 수익 난 걸까요? 얼마 만에? 한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익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때 들어갔으면, 그죠? 4416이니까 대략 한 시간당 한 40만 원 정도 이상 번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저렇게 벌 때 그냥 여러분들 단순하게 떨어지니까 전저점 이탈하니까 들어간 거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전저점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변동성이 실제로 활성화되면서 특정 지지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전저점 이탈, 전고점 이탈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게 굉장히 뭐가 많다? 힙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힙소. 그 힙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가격 변동성이라는 지표를 반드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3% 하락했습니다. 한 계약 기준 420만 원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자, 저것도 마찬가지. 얼마나 걸렸을까? 420만 원 버는데, 그죠? 420만 원 버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대략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 5시간 정도 걸렸으면 여러분들 80만 원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1시간 동안.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 홀딩을 할 때 그냥 내가 420만 원 벌어야지 딱 해서 홀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격 변동성이라는 게 지표가 계속 활성화됐을 때까지 계속 내가 홀딩할 수가 있는 뭐가 성립이 된 거다? 명확한 그 기술적인 근거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렇게 매매를 하는 동안, 그죠? 이 차트 보면서 그 영화 한 2편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가격 변동성 있죠. 네. 잠깐만요.
바로 진행할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2.3% 하락했기 때문에 충분히 42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이거 영화 그냥 뺄게요. 그냥. 그래서 생각하는 게 좀 웃겨가지고. 네,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 420만 원 정도 수익권이 났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그냥 전저점 이탈 혹은 전고점 이탈만 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동성까지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이 날 수가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ROCPV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제 눌림목 판단 이후에 재진입할 수 있다. 자 눌림목이 뭘까요, 여러분들?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는 올라갔다가 살짝 누르는 게 눌림목. 그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눌림 준 다음에 떨어지는 게 바로 눌림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입니다, 여러분들. 변화율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격의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가속도. 자, 가격의 가속도. 자, 가속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속도? 자, 여러분들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 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엑셀을 밟을 때, 그죠? 속도가 갑자기 가속도가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속도가 천천히 뭐 시속 60km 갔다가 120km로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매매도 똑같습니다. 차트로 똑같이 가속도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추세의 관성으로서 추세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에 반해서 이제 가격 변동성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의 강도, 즉 추세의 가속도를 확인하는 지표가 바로 이제 ROCVR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자, 추세가 가속도가 강하게 활성화가 됐다. 지금 여기 올라가는 구간 있죠?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전고점을 이탈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전고점도 이탈했고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도 활성화됐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근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추세의 강도도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강한 상승. 그러니까 이 추세의 가속도가 강하게 올라갔다. 자, 추세 가속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초록 색깔 이렇게 영선 위로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추세의 가속도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추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추세가 나오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좀 이제 박스를 칠 때는 빨간 색깔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추세가 가속도가 강하게 올라가는 구간 있죠? 그때도 강하게 올라간다. 자,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자, 선물 매매할 때, 자, 선물 매매할 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첫 번째 거래량, 그죠? 누적 거래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세 방향성,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세 강도.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반드시 보장해 드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요것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요. 자, 그래서 거래량과 추세 방향, 그 다음에 추세 강도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지는 구간을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 요거는 이제 5일 구간입니다. 5일.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살짝 올라가는 구간 보이죠? 살짝 올라가는 구간 5일. 근데 이게 짧게 올라가는 구간도 여러분들 한 30만 원 정도 수익 구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주기 변동성, 거래량.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바로 이제 추세의 방향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추세의 강도, 추세의 변화율입니다. 요게. 그죠? 요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질 땐 추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가 떨어지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이탈하면서 뭐가 나왔다? 주기 변동성과 가격 변동성. 자, 이 세 번째 여기입니다. 자, 거래량, 그 다음에 추세의 방향성, 그 다음에 추세의 강도. 이 세 개까지 다 맞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전고점을 이렇게 강하게 이탈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던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저 구간에 여러분들 매매했다고 한다면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크루드 오일 종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골드인데, 자, 골드가 굉장히 좀 완전히 소위 말하는 떡락세가 지금 나왔던 모습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이평선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매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평선 아래에 있다고 매도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럴 때 매도 들어가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위험하고. 자, 전저점 이탈, 그죠? 전저점 이탈하면서 뭐가 나왔다 여기? 자, 추세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추세의 거래량. 그 다음에 추세의 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추세의 방향성. 저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니까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때
딱 매도가 딱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손절 라인만 딱 잡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점까지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수익권입니다. 자, 이런 구간이 거의 매일매일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골드, 나스닥, 특히 뭐 내추럴가스라든가 아니면 FX 마진 같은 경우는 종목이 또 30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골라서 매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래량과 추세 방향, 그 다음에 추세 강도, 총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지는 구간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게 해외 선물만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해외 선물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제 좀 매매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잠깐 매매를 했던 매매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변동성 통해서 수익을 좀 낸 걸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주식도 한번 좀 몇 개 좀 보고 한번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추세의 방향성이 두 번째 가격 변동성, 그리고 첫 번째가 누적 거래량, 두 번째가 추세의 방향성, 세 번째가 추세의 강도. 세 가지만 여러분들 익혀주시면, 그죠? 그 세 개가 다 들어올 때, 불 다 켜놨을 때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